여러분 반갑습니다. 24년 토익 강사가 제공해드리는 우리 끝토익의 정말로 내공 담긴 강의로 여러분들의 토익 고민을 정확하게 영원히 해결해 드릴 자신 있는 강사 안시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토익이 어떻게 다르기에 큰 소리 치시나요? 자, 끝토익은 이렇게 다릅니다. 단기 점수, 어쨌든 우리가 토익 공부하는데 점수 빨리 올리고 싶죠. 그렇습니다. 그걸 단기 점수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객관적 자료로는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점수를 많이 올려준 거야. 너무 짧은 시간에.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왔죠. 그런데 제 노하우로 무혐의 판정이 되었어요. 검찰 조사 정도 같으면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또한 토익계 1타 강사를 배출을 한 내공 있는 강사예요. 이 두 가지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이놈 믿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그 정도로 일단은 점수 올린 데는 자신이 있어요. 그럼 점수를 어떻게 올리나요? 단기 점수는 제가 만든 끝공식 47개예요. 이 공식 47개는 일단은 ETS 출제자 입장에서 24년간의 빅데이터를 다 이렇게 연구를 한 거야. 그런데 신토익이 바뀌면서 여기에서도 바뀌지 않는 계속 묻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공식화시켰어요. 그리고 신토익에서 나오는 문제까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공식 47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얘들만 있으면 점수는 잘 올라가요. 근데 제가 누구예요? 24년 동안 토익 강의한 사람으로서 그냥 여러분한테 점수 올리는 찍기식 강의만 하고 끝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또 다른 선물을 드립니다. 영문법 완전 정복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영문법 공부하는데도 2달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토익 하는데 영문법이 뭐가 필요 있나요? 이러는데요. 그래서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아마 지금까지 영문법 공부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해도 잘 안 잡힌 것은 학습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익 공부하는데 문법이 뭐 필요 있나요? 물론 차지하는 비중은 좀 적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650, 700 이상의 점수 900, 800, 800, 900 고득점으로 가는데 분명히 한계를 느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독해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 좀 해가지고요. 점수 한 650, 700 요 정도만 필요하시는 분은 영문법 틀 안 잡아도 돼요. 하지만 그 이상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 아니면 영어에 대한 정말로 한이 좀 풀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토익 공부하는 그 정도 일반적 시간만 투자를 해주세요. 그러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일단은 제가 24년 강의 내공으로 영문법을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화된 모습조차도 매핑 4개로 정리를 해요. 이 매핑 4개는 16절지 한 장에 다 끝이 나버립니다. 그럼 16절지 한 장만 외우면 영문법 잡힌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공 있는 강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매핑은 결국은 여기 있는 끝공식과 무관한 게 아니라요. ETS 출제자들이 묻고자 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공식 47개를 매핑 4개, 특히 매핑 1에다가 다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로 딱 보이도록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는 게 특이하죠. 물론 끝공식 47개가 아니라 문법 부분은 38개입니다. 9개는 독해야. 독해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하고요. 어쨌든 38개의 문법 관련 공식을 매핑 1개로 딱 매핑 1에다가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시험장에 갈 때 그 한 장만 딱 외우시면 모든 게 정리가 딱 되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자세한 끝공식들은 여러분 휴대폰으로 PDF 파일을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편하게 또 전달을 하기 때문에요. 매핑 1 하나 딱 들고요. 휴대폰 들고 딱 정리를 하시면 얼마든지 시험장 갈 때 정리정돈이 잘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끝토익은 다릅니다. 그러면 이 끝공식 47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 그 시험 잘 치려면 어때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출제자의 의도를 토익이라는 글자에서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토익이라는 글자는 Test of English as International Communication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포인트를
망각을 해버리고 테스트 오브 잉글리시 여기까지 매스가면 뭐야? 영어 시험 토익은 있잖아. 토익이 아니라 토야 토. 테스트 오브 잉글리시 토. 영어 시험이야. 그러니까 시험답게 공부해야지.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망각을 해버리고요. 그냥 시험이기 때문에 점수만 높이는 방법으로만 사실은 공부를 많이 시켜왔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문법, 어려운 문법을 짧은 시간 내에 정리해 줄 수 있는 내공이 부족했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24년 동안 영어를 가르쳐 왔고 토익을 분석을 해왔고 강의를 해왔고 검찰 조사 받았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분명히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다 만들면서 점수도 높일 그런 비법을 제시해드릴 자신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커뮤니케이션까지를 공부를 해달라고 이 테스트 출제자들은 우리한테 파트 1에서 7까지 7개 파트로 묻는데도 우리는 테스트 오브 잉글리시 영어 시험이야 점수만 높이면 되지 이렇게만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 투자로 점수 올리고 영어까지 잡아주겠다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자, 이 공식 47개는요. 이 출제자의 의도, 이 글자에서 나와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잡은 다음에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공식 47개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공식만 갖고도 여러분 점수는 얼마든지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이 잘 되기 위해서는 봐요. 이게 잘 되는지를 7개 파트로 테스트하는 것이 토익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파트 1부터 4까지가 listening comprehension이잖아. 얘는 청력 테스트하는 거야. 여러분 귀로 정보를 받아들일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청력 테스트하는 거야. 이거는 끝공식 LC 공식 47개로 또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RCS는 파트 5하고 7인데요. 예, 시력 테스트 파트 7 정보 검색 얘를 측정하는 것이 파트 7이잖아. 그럼 남아있는 파트 5, 6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아웃풋 능력을 간접적으로 묻고자 하는 거야. 그런가요 선생님? 그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ETS 출제자가 이런 문제를 출제했을까를 잘 한번 생각해 봐. 그러면 5, 6에서 여러분들 영작이나 스피킹을 잘할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아웃풋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어휘 문제 그리고 문법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걔가 돼야 제대로 된 아웃풋이 된다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공식 38개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게 복잡해서 공식만 외우면 공식만 외우고 점수만 높이고 싶어 이런 학생들한테까지 특별한 선물 뭐라고요? 매핑화된 것. 예, 그걸 딱 드리면 영어까지도 잡으면서 점수가 올라가는 예, 똑같은 시간 투자에 2배의 효과가 점수 플러스 영어 실력까지 다질 수 있는 그거를 선물해 드리는 게 24년, 25년 오랫동안 강의한 이 노장 강사의 책무겠죠. 자, 보세요. 이 5, 6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보면요. 여기서 ETS 출제자가 우리의 아웃풋 능력을 간접적으로 묻는다고 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단어예요. 단어가 되면 이 문법 부분이 조금 부족해도요. 전혀 문제없이 커뮤니케이션 가능은 해요. 그래서 단어 문제가 상당히 50% 정도를 차지하죠. 그 다음에 구조를 얼만큼 영어 구조를 얼만큼 너가 이해하는지를 묻는 품사 문제와 그 다음에 그 품사의 형태 이 문맥에 가장 알맞는 이 품사의 형태는 어떤 형태인지 요걸 묻는 문제가 합쳐서 우리가 문법이라고 그래요. 자, 요렇게 해서 어휘와 문법 문제를 우리한테 묻는 이유가 바로 영작이나 스피킹 할 때 제대로 된 능력 갖췄는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다 이 말이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공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 공식 38개를 여러분 매핑 1로 정리를 해서 그 매핑 1에서 다 공식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한 페이지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한 페이지만 있으면 시험장 가서 얼마든지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독해 공식이 또 9개. 독해도 무시를 못하죠. 그래서 9개 공식으로 47개 공식을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이 부분이 아까 영어의 structure 그리고 morphics라는 그 morph라는 형태. 그래서 syntax와 morph라는 구조와 형태 부분을 우리는 묶어서 문법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자, 이 모든 것, 어휘 문제든 문법 문제든 이 모든 것을 매핑 1로서 다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매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식 38개를 그 안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보여드립니다. 한 장만 입력하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자, 공식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럼 선생님, 그 어렵고 복잡한 우리가 뭐 토익 웬만할 때 문법 공부 안 하고 그냥 리스닝과 토익 독해로 점수 좀 올려서 끝내는 이런 학습 과는 이 문법 정리를 하려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간은 똑같은 시간으로. 왜?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단순화시킵니다. 영문법 학습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요. 단순화시켜서 4개의 매핑으로만 이렇게 딱 정리된 모습을 보이므로 3시간 정도만 더 투자하시면 돼요. 기존에 토익 공부하는데 플러스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의 투자로 여러분들 나중에 토익 스피킹이나 영작이나 실제 영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한 도움을 받는다면 점수뿐만 아니라 3시간 투자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일단은 영문법을 매핑화시키는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영문법이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챕터가. 근데 이거를 저는 단순화 이렇게 4개로 묶어요. 스트럭처 하나, 그 다음에 명사 형태 결정, 동사 형태 결정, 형부 형태 결정, 이렇게 형태 결정 3개 이렇게 묶어서 각각의 이 품사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매핑 하나. 자, 구조에 관련된 건 매핑 1번이라고 그럴 거고요. 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련된 매핑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매핑 4개로 모든 영문법을 정리를 해드린다는 거죠. 얘들은 2페이지도 아니에요. 2장도 아니에요. 1장이면 끝납니다. 16절지 1장. 그리고 매핑 1은 여기다가 끝공식 38개 문법과 관련된 공식을 쫙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시험장 갈 때고 1장이면 끝 이렇게 되죠. 자, 어때요? 24년간의 내공이 있는 저자가 공식 47개와 매핑 4개로 여러분께 선물을 가지고 영어에 대한 토익 점수 높이는 건 당연하고 영어에 대한 어떤 영문법의 정보까지도 해줄 수 있다고 자신하니까요. 한번 매핑과 끝공식 38개를 만남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만 꼭 잡고 따라오시면 정리가 잘 될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